자, 65번 이어서 볼게요. 근데 65번부터는 뭐 그냥 스스로 보시면 되고 뭐 할 게 없어서 문제 중에 73번으로 건너뛰어서 볼게요. 73번. 잘못된 것은 4번 반드시 들어가면 보통 틀려요. 반드시 된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74번. 프로세스는 가망공개별 접근 정보수치 전류 소개수는 진행된다. 이거는 외워주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제가? 기업, 가족, 조금만 계약하고 감사함을 느낍시다 했잖아요. 가망 접근, 가망 고객, 발굴, 접근, 정보 수집. 이거는 외워주세요. 가입 권유, 계약 체결, 소개. 이거 6개는 외워주시고, 풀로 다 써, 일쓰기. 가망, 고객, 발굴, 접근, 정보 수집, 가입 권유, 계약 체결, 소개 확보. 1번은 맞았어요. 순서 다 옳게 썼고, 2번 보시면은 접근 단계는 정보 수집 동그라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이건 정보 수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을 접근 단계라고 했으니 잘못 틀렸어요. 2번 정답. 자, 뒤에 77번. 소개는 실패한 건 아니에요. 소개가 제일 제일 유리해요, 유리. 소개로 해주는 게 보통 다 얼굴 보고 가입해요. 다 뭐 소개로. 뭐 친구 뭐 직장 동료 소개를 해주세요. 항상 얘기하거든요. 계약 한 명 체결하면은 부모님 뭐 가족 형제자매 이거 확률이 실패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 아니 형제자매를 보고 가입을 한 거니까 믿을만한 사람이겠지 껐거니 하고 보통 실패가 아니라 주력이에요. 주력. 이게 소개가 보통 보통 오랫동안 전업 설계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소개 위주로 많이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이거 완전 틀리는 말이고. 78번은 약관 좀 증권 반드시 이거는 전달해야 돼요. 꼭 3대 지키기. 생략했을 때 말도 안 돼. 생략 말도 안 되고. 84 회사에서 무조건 왜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못 들었다. 나는 가입 한 줄도 몰랐다. 카카오톡으로 다 발송돼요. 증권이 김병만 씨 아내가 막 가입을 시켰는데 난 몰랐다? 그거 아니에요. 원래 피보험자든 계약자든 피보험자 다 똑같이 가요. 알림톡이. 근데 몰랐다고 하는 거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핸드폰을 엉뚱한 번호 등록하는 거예요. 김병만 선생님이 직접 통화한 것도 아니고 김병만 선생님이 핸드폰 명의로 뭐 개통을 했나봐요. 새로. 자세한 거는 뭐 내막은 모르겠지만 뭐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중요한 거는 증권 약관은 무조건 간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완전 판매 중요한 거예요. 전달해 주는 게. 84번 가입 권유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 불리한 내용 설명해야겠죠? 무조건 해야죠.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를 참. 89 직업윤리 계약 실적 현상을 최고의 목표. 윤리인데 그래도 사이코패스가 소시오패스면은 소시오패스 테스트기도 아니고 소시오패스면은 사람 웃는 모습을 구별 못한다고 하잖아요. 소시오패스는 미소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소시오패스 테스트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최고 목표 완전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죠. 직업 윤리인데. 90번 잘못된 것. 상품 설명 가입 권유한 후에 정보 수집하는 효과적. 자, 이것 때문에라도 이거를 내가 종이에 백지에 써서 외울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약간 팁을 더 드리자면은 축구 사사이 전략하자. 사사이 뭐예요? 포백에 미드필더 4명, 공격수 2명, 사사이 전략 이렇게 되잖아요. 보시면은 가망 고객 발굴 6글자, 접근 2글자, 정보 수집 가입 권유 계약 체결 소개 확보는 4글자예요. 북한에서 1950년도에 6.25 사변 쳐들어왔어. 근데 6.25 하루 전에부터 움직였겠죠? 북한군에서는 남한 침범하려고. 그러니까 6.25는 아닌데 6.24예요. 6.24 2월 14일
4444 이러면 좀 더 매우 쉬울 것 같아요. 6글자 두 글자 4444 다방하고 개발굴 접근 정보 수집 이거 외우시고 보시면은 자 4번 때문에 그래요. 4번 보시면은 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입을 권유할 때 정보 수집 혼과적이다. 정보 수집 3단계요. 더 먼저. 그리고 이 다음에 설명하고 가입 권유 4단계 이렇게 넣어지는 거예요. 이걸 두 개 바꿨잖아요. 순서가 반대로 되잖아. 정보 수집 먼저 하고 권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91번 91번은 동료와 공유? 이거 말도 안 되는 고객 정보가 아니 흔들린 우정? 홍경민 가수 홍경민의 히트곡 중에 흔들린 우정이라고 있어요. 가사가 굉장히 쇼킹해요. 쇼킹. 지금 봐도 어떻게 아니야 이게 아닌데 앞에 그래도 밑밥은 깔아놨어.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닌데 나는 왜 친구 여자가 좋을까? 와 이거는 어떻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친구 여자가 좋아서 내 친구한테 내 애인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똑같은 얘기. 3번 동료와 내 고객을 공유한다? 절대 고객 공유 말도 안 돼요. 고객 뺏어가지 친구가 여자친구 뺏어가듯이. 흔들리는 우정. 이때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때는 참 대단했어요. 테크노 보면 테크노라는 장르가 있어서 음악 테크노. 뭐 이때 가수 중에 이정현이라고 와를 불렀던 이정현 가수. 싸이 대단했지. 싸이 원래는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개념 깨버렸잖아요. 싸이 뚱뚱한 아저씨 같지. 뚱뚱한데 뭐 인기가 대단했어요. 싸이 센세이션 싸이. 엄정화 씨도 대단했어요. 엄정화라고 초대라는 음악이 초대. 배반의 장미 뭐 초대. 왜냐 제가 그때가 딱 초, 중, 고를 딱 요 시기에 거쳤는데 그때 그 바운싱은 이때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평생. 옛날이 그냥 그리운 늙은이가 된 거예요. 옛날이 그리운 늙은이. 항상 이제 이때에서 성장이 멈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겉모습만 늙지 속은 항상 청소년인데 겉모습만 나이만 먹어가고. 93번 종사자는 소비자의 연령 가입 목적. 이게 알파고 오메가고 핵심인데 아니 이게 김밥에 단무지고 햄이고 당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령 가입 목적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딱 요 케이스. 정보를 파악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뭘 가입을 해? 성립이 안 되지. 알파고 오메가예요, 이게. 넘어가시면 되고. 90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02번 위험의 개념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위태사고 손해 순서예요. 위사손 이거 순서대로 나열한 거니까 이 하나 둘 셋을 순서대로 외울 거예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하인리히 미국의 산업재해의 경각심을 있게 해주었던. 그러니까 이런 법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하인리히라는 엔지니어가 사고가 예견이 되더라. 산업산재 사고가 막 나는데 그 전에 개념이 없었어. 이런 개념이. 근데 예견이 되고 그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예견 중에서 실제로 몇 퍼센트 확률로 사고가 실제 일어나더라. 그런 걸 발견했던 그 법칙 그런 건데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식이법도 우리가 딱 민식이법 딱 하면은 딱 어린이 보호구역 딱 인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산재가 그냥
뭐 위험하면 안전제한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인리 법칙, 뭐 인식이법 이렇게 하고 각인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것처럼 거기서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위태, 사고, 손해. 뭐냐면은 위태, 사고, 손해가 단어만 보면 잘 모르겠지. 근데 뭐냐면은 위태 이 순서도 외우셔야 돼요. 위, 사, 손, 사고. 이게 딱 뭐예요? 예전에 이태원 압사사고, 이태원 참사가 예견이 됐었어요. 예견이. 왜냐? 코로나가 이제 딱 해제돼 갖고 코로나가 끝나 종식됐어. 그래서 이태원에 할로윈데이에 청년들이 막 그 모일 거다. 거기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태원에 모이는 문화가. 그 할로윈데이 날. 근데 할로윈데이가 실제로는 갑자기 사고가 뻥 난 게 아니라 예고가 있었어요. 예고. 할로윈 참사의 예고. 왜냐면은 할로윈 참사가 그 전에 이제 행사를 주관하는 모임이나 아니면 단체들이 공직 단체들이 이미 이거는 올해는 뭐 경비, 경찰 이런 배치를 해서 좀 더 감시 감독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묵살당한 거죠. 그런 목소리가. 아니 뭐 코로나 때 뭐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던데 뭐 그런 걸 경찰을 뭐 거기 하고 뭐 마약 사범 단속이나 해라. 막 마약 사범 더 중요하다. 그게 대참사가 된 거죠. 그런 예견이 된 거지 그게. 이태원 사고가 오후 10시였어요. 오후 밤 10시. 갑자기 일시에 한 명 넘어지면서 우르르 넘어지니까 그 밑에 사람 우르르 깔렸잖아요. 그 좁은 골목에서. 근데 이전에 이 위태롭다 오후 6시. 이때 이게 참 쇼크였던 게 아쉬웠던 게 이거였죠. 이 6시에 오후 6시에 이 4시간이 무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 좁은 호텔 뒤 길목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도저히 사람이 너무 위험하다. 여기서 이 신고자가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너무 위험해 보여. 여기가 막 압사사고가 날 것 같다. 딱 그 표현을 쓰거든요. 정확히 경찰한테 전화를 112 신고를 해서 너무 여기가 위험하다. 좀 와주셔야 될 것 같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이었어요. 112 신고하는 거. 이 신고자가 여기를 그냥 발길을 돌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신고까지 한 거예요. 여기 너무 위험하다. 압사사고가 날 것 같다. 무려 4시간 전에. 근데 다 무시됐어. 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 신고 들어간 게. 근데 다 무시당하. 다 무시. 뭐 경찰들이 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고 났죠. 위태롭다. 사고 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20대. 대부분 20대였잖아. 20대 남자 여자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죠. 사망. 이미 압사 사고에서 뭐 지식 상태에서 가슴이 눌려갖고 이 숨을 못 쉬어. 그런데 그게 뭐 1분, 2분 됐든 그게 지속되면 그냥 즉사하죠. 즉사했잖아요. 이미 뭐 그때 심폐소생술을 아무리 지나다니는 사람 했어도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인데 그게 손해나요. 딱 요거잖아요. 위사손. 정확히 이태원 6시 예고 위태 사고 손해. 위사손 이거는 외워주시고 그 AMD의 CEO AMD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CEO가 리사수예요. 리사수 이름이 대만계 미국인인가? 대만인인가? 대만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리사수는 아닌데 위사손이에요. 위사손 위태사고 손해. 105번 고의는 도덕적 회의예요. 도덕적 회의 맨날 도덕적이 뒤에 기능 나오잖아요. 도덕적 회의. 근데 고의가 들어가면 고도 외워요. 고도 비만. 뭐 강호동 선생님처럼 고도 비만. 그 맛있는 녀석들에 나오는 그 네 분 이름 뭐였더라? 모르겠어 이름은. 맛있는 녀석들 대단하잖아요. 그 고도 비만이잖아요. 고도 비만. 코미디언 분들. 뭐 비하 표현은 아니지만 뭐 비만을 비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만이 진짜 그 성인병 정말 연관이 깊어요. 비만 다 다이어트하고 그게 다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 솔비라고 가수? 솔비라고 그 원래 뚱뚱했다가 살 빼니까
딴 사람이 됐던데? 완전 딴 사람이야, 딴 사람. 살 빼니까. 109번 도덕적 A는 고도 비만. 바로 도덕적 밑에는 고의이고 또 정신적 위태. 잠깐 109번 뭐야 이거? 109번 정신적 위태는 기강적 위태? 도덕적 위태는 짝꿍이 따로 있어요. 도덕적 위태는 고도 비만. 고의예요, 고의. 도덕적 위태가 내 절친 베스트 프렌드는 고도가 따라 나와야 돼요. 바로 옆에. 네, 와이프예요, 와이프. 집사람이 고의, 고도 미만. 집사람이 고도 미만. 근데 정신적 위태가 기강적 위태예요. 정신적 위태. 정신적 위태가 나발이고 도덕적 위태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짝꿍만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뭘 궁금해 하겠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맛있는 녀석 4명인데 내가 4명 몰라 누군지. 근데 관심은 없지만 맛있는 녀석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위태는 기강적 위태라고 짝꿍 그것만 외우면 돼요. 뭐 자세히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4번이 틀렸어요. 정신적 위태가 기강적 위태래요. 도덕적 위태는 기강적 위태가 아니에요. 짝꿍이 아니에요. 짝꿍이 전혀 뭐 집에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집에 가고 있어. 누구세요? 집에 왔는데 내 와이프가 아니야. 자기 와이프 찾아가야 돼요. 110번 고의는 없으나 사기 좋아. 자 봅시다. 110번도 마찬가지네요. 고의가 없으나 무관심 사기 좋아. 그러니까 고의는 없으나 고의는 도덕적 위태야. 그러면은 고의가 아니래. 도덕적 위태가 아니라는 뜻이고 도덕적 위태는 아니지만 그렇지. 도덕적 위태가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고의 외웠다고 지금 고의 났다고 2번 도덕적 위태 때려박으면 안 돼요. 틀렸어. 오답이야 오답.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기다 시험. 고의 딱 봤다고 해서 지금 도덕적 위태 손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거 안 돼요. 내가 문제 잘 보라고 했잖아요. 문제 잘 보고 고의는 없으나 도덕적 위태가 아니라는 뜻이 정답 2번은 아니에요. 무관심, 부주의, 사기 저하는 무슨 말인가? 정신적 위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위태, 멘탈. 정신적 위태가 무관심, 부주의, 사기 저하래요. 그러면은 사기 저하가 뭐야? 사기 저하라는 거는 특히 전쟁에 제일 많이 쓰는 개념이 사기잖아요. 사기가 드높아야지 이긴다고 하잖아요. 사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딱 그거예요. 러시아가 땅덩어리 우크라이나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왜 러시아가 못 삼켜요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 사기 때문이잖아요. 사기잖아요. 사기 진작. 우크라이나군하고 사기가 달라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사기가 모든 전쟁의 역사가 다 똑같았어요. 전쟁 역사가 아무리 군대가 많고 오합지졸이면은 사기가 없는 조직은 조조군하고 원소군이 싸웠는데 훨씬 컸거든요. 이 소수정예가 이겼어요. 소수정예가 적벽대전 조조하고 그거는 조조 백만대군이라고 뻥튀기 하는데 백만대군하고 촉군 위군 오군은 소수가 이긴다니까요. 사기 전쟁은 사기저하. 이릉대전 원소가 아무리 이게 멍청하니까 군주가 사기가 저하돼서 못 이기는 거예요. 푸틴 여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여기는 젤렌스키잖아요. 러시아가 뭐 자기네 땅이라고 크림반도 쳤어. 크림반도를. 여기는 결사항전이잖아요. 결사항전. 여기는 명분 없는 전쟁이고 푸틴의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러시아는 징집 피하겠다고 동족 죽일 수 없다. 동족을 죽이고 싶지 않다. 명분이 없지. 명분이 전쟁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도망쳐 러시아를. 심지어는 막 자기 총 안 잡겠다고 막 스스로 막 생을 마감을 해.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 전쟁 반대하고 막 여기서는. 근데 우크라이나 반대로 막 유럽에 흩어져 있던 동포들이 막 복귀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자기 땅 지키겠다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일로 막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우크라이나로. 아, 사기가 훨씬 높은데 못 삼키죠. 사기저하가 뭐야? 아, 멘탈. 사기라는 말, 멘탈이란 말이 비슷한 거예요. 멘탈. 군인들의 하나하나의 그 멘탈이 모아져서 사기를 형성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키겠다. 사기저하가 뭐냐? 정신적 위태라는, 그게 풀어서 쓰면은 무관시 부지 사기가 정신을 말하는 거래요. 그 위태가. 임전무태 같은 거. 임전무태. 이순신 장군 똑같아요. 사기저하 나오면 정신이다라고 하고 딱 찍어요. 이렇게 정의를 외워주시면 되고, 115번 통계. 동그라미. 통계적 측정. 객관적 위험이에요. 통계. 객관이고 주관이고 뭐 구별하실 거예요. 통계 객관적으로 증명됐다. 주관은 뭐야? 반대말이 주관이잖아. 객관적, 주관적 뭐 정치, 자기 주관이잖아. 주관, 정치. 정답이 없잖아요. 정치. 위험에 관해서 틀린 것. 3번 투기. 투기 위험은 손익의 상존. 틀렸어. 거기서부터. 투기가 여기 맞네. 상존 맞네.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한 게 투기잖아요. 투기 맞는데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쉽다? 아니지. 주사위를 막 던지는데, 물론 확률은 되지. 근데 대수의 법칙은 안 돼요. 투기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 한국에서 투기, 뭐 부동산 투기 하는 몇이나 돼. 시립이는 전 국민이 다 가입했잖아요. 근데 투기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 대수의 법칙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소수의 법칙이야. 대수의 법칙이 아니라 소수의 법칙은 되겠지.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소수는 이미 틀렸어. 그건 위험이 나발이고 다 틀렸어. 투기 위험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쉽다. 아니에요. 투기 동그라미 치고 대수의 법칙 동그라미 하고, 둘은 짝꿍이 아니다 이렇게 외워요. 투기하고 대수의 법칙이 같이 짝꿍을 엮이면은 이게 틀리게 정답이 되는구나 하시고, 119번 순수위험에 맞는 것. 순수위험이 뭐예요? 이익 발생이 없고 손해만 있으니까 이게 그냥 정의예요. 순수위험의 정의. 이게 책에서는 봐봐. 책으로만 보는 거하고 문제로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책은 한 번만 보고 문제로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를 봄으로써 순수위험이 딱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다. 오히려 문제 보면 더 쉬워요. 그냥 개념서를 보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들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이해도가 훨씬 올라가는 거죠. 책은 아무리 읽어봐도 뭔가 와닿지가 않아. 책을 보면 문제가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121 투기, 보험 가능 위험이 아닌 거. 투기, 뭐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 로또 투기, 이건 보험에 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손실 봤어. 누가 보상을 해줘? 안 되지. 지 잘못. 네가 잘못했지. 뭐 누굴 탓해. 위험분류 126번. 자, 순수위험은 대세법 적용이 용이함으로 모두 보험과 능력이 나온다. 모두라고 마음 틀려. 모두. 뭐 싸잡아서 뭐 반드시 모두. 이거 웬만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뉘앙스가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문제가 틀릴 위험이. 그래서 객관식이 쉬운 거예요. 128번. 배당 책임은 보험 인수가 불가능하다. 배당 책임이 보험 인수가 안 돼. 맨날 하는 게 임대인 배당 책임보험. 내가 세대 내렸는데 거기서 수도관 파이프가 터졌어 갑자기. 그래서 막 집을 다 막 도배 새로 장판 다 해줘야 돼. 임대인 배당 책임보험 하잖아요. 그게 뭐 건물이야. 그럼 막 건물 막 싸그리 막 물 다 젖었어 봐. 그러면 엄청나게 피해가. 임대인 배당 책임. 음식물 배당 책임도 있잖아요. 음식물.
아니 출장 뷔페 했는데 막 어르신 막 50명 100명 막 갑자기 위태롭대. 뭐 잘못 먹고. 음식물 배상 책임. 그게 보험이 왜 안 돼요? 보험이 가능하지. 128번이 3번 이거 불가능해요. 가능. 이런 거 하라고 보험이. 그런 거 대비하라고. 134번 134 특성이 아닌 것 치명.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거는 우연. 나머지 1, 2, 3번 봐볼까요? 동질성, 우연성, 명확성 이거는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위험이 될 수 있는 거는 우연. 이런 거 보험이 될 수 있는 거. 치명성? 얼마나 치명적이거나 뭐 이거 아니고, 보험이 되려면은 우연, 동질, 명확, 규모, 확률 측정 가능하고 감당 가능하고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또 답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반대말들이 나오면 답이 오답이 오답. 반대말들. 뭐 동질의 반대말이 뭐야? 뭐 이질이겠지. 이질성. 막 그 답이 틀리죠. 이질성. 뭐 규모 뭐 측정 불가능성, 뭐 확률 불가능성, 감당 가능.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올 것 같은 거 한번 막 예상을 하는 거예요. 뭐에서 필연성. 자, 보기에 이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왜냐? 보험가입 대상이 안 되죠. 필연성은. 반대말이 뭐예요? 우연성. 우연성은 되는데 필연성은 안 되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뭘 보험을 해줘. 스카이다이빙이야. 스카이다이빙. 예전에 이근대위라고 가짜 사나이에서 뭐 너 인성에 문제 있어 해갖고 반짝 스타가 한번 등장을 했었어요. 이근대위라고 뭐 특수부대 뭐 이런 거 있나 봐요. 이근대위.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을 뭐 가로세울 연구소였나? 뭐 강용석 변호사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서로 막 고소고발을 막 폭로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막 비투 막 해갖고 너 인성에 문제 있었는데 본인의 인성에 문제가 좀 있었죠. 본인의 인성에. 그때 같이 나왔던 그 루머 중에 이 사람이 정인아라고 그 여자 탤런트가 있었어요. 이 여자 탤런트가 35살에 스카이 다이빙을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스카이 다이빙을 하다가 낙하산을 펼쳐서 착지를 해야 되는데 땅에 내린 게 아니라 뭐 물속에 했는데 빠져 죽었대요. 물속에 내려갖고. 그런데 이근대위가 뭐 정이나 이 사망한 여자 탤런트의 뭐 교육생이었느니 뭐 회원이었느니 뭐 막 엮어서 막 이걸 공격하는 거야. 이근대위를. 이 사망한 사람을 데려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허위였대요. 뭐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막 뭐 여자친구 뭐 막 그냥 뭐 이 사람을 그냥 까기 위한 그냥 막 헛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야.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그 스카이다이빙 일반인들이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뭐 스카이다이빙 하다 죽였나?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실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을 음해하면은 그게 목적. 음해하려는 목적.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스카이다이빙은 고인 필연이잖아요. 필연.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사망을 하는데 이게 보험이 되냐고요. 보험이 안 되죠. 필연이잖아. 필연. 사망사고는. 아니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죽자고 하는. 근데 뭐 잘하는 분들은 뭐 안전하다고 하니까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38번 138번 올바르지 않은 것. 가해자의 손해. 배달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손해예요. 피해자의 손해보험. 뭐냐? 자동차 중에 무보험차 상해사고 보장사업 막 있었잖아요. 무보험차 보장 사업. 그게 목적이 뭐였어요? 피해자 보호잖아요. 피해자 뺑소니 사고. 이 사람이 사고가 났어. 누가 치고 도망갔는데 조영기 씨처럼 치고 도망갔는데 못 찾았어. 조영기 씨를. 이 사람 피해자 보호하자고 있는 법이잖아요. 책임보험. 가해자 이거 틀렸어요. 가해자. 142번 보세요. 우연적 사고 위험일수 해당하지 않는 것. 발생 약관 142번 해갖고 그 X 한 다음에
이거 뭔지 찾아보지 마세요. 인터넷에 뭐 발생 약관이 오고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발생 정도. 아, 이게 뭐야? 나도 완전 난생 처음 보는 단어야. 근데 이런 거 찾아보지 마세요. 이런 거 완전 시간 낭비. 이런 거 이런 거는 가위로 잘라버려야 돼. 이런 거는 여기 왜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 인터넷 찾아보고 막 고민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144번. 빨리 시험 합격해갖고 다 던져버려야지. 합격만 하면 끝이에요, 끝. 144번. 과부족이 없어야 된다가 급부 반대급부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개념 시간에. 보험사는 폭리를 취할 수 없다. 너네가 총 지출한 보험금 그리고 들어온 보험료 이게 맞아야 된다. 급부 반대급부의 원리예요. 과부족이 없어야 된다는 게. 145번 보시면은 동일한 사고를 관찰한 경우 대수의 법칙이 145번은 대수의 법칙 맞아. 근데 제가 이거를 뒤에 나오는데 동일한 사고 이게 동일한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때 봅시다. 동일한 사고 145번은 동일한 사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 오대수라고 했죠. 오대수. 145번은 만두 올드보이 얘기하면서 만두를 동일하게 먹였으니 오대수가 열받아갖고 탈출을 했죠. 그래갖고 나온 게 오대수. 대수의 법칙은 동일하다. 동일한 사고 관찰하는 경우 대수의 법칙. 그래서 동일한을 보면은 1번 대수의 법칙 찍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146번 수지상등의 원칙은 뭘까? 합치되어야 한다. 과부족이 없어야 되는 거랑 구분이 과부족이 없어야 되는 거랑 합치되어야 한다. 뭐 말은 비슷한데 원칙이 달라. 순보험을 취할 지급보험과 합치. 지급 합치. 지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 과부족이 없어야 된다는 급부 반대급부야. 딱 보시면은 과부족이요. 기억비읍 라임이 맞네요. 기억비읍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는 급부 반대급부 없지. 딱 라임이 맞잖아요. 기억비읍 반대로 이번에는 수지상등이야. 자, 수지상등은 수익과 지출의 그거야. 수익과 지출은 맞아야 된다. 수지 서로상 등 똑같다. 지출이 똑같다는 뭐예요? 합치? 근데 지급보험료 합치. 여기 수지상등은 지가 들어가네. 지가 급부 반대급부 과주부족 기억비읍 여기는 지지 이렇게 외워요. 수지상등 지급 합계 지지치 라임이 딱딱 맞네. 합치 그리고 48번 149번 149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은 렉시스 법칙은 반대급부. 이게 맞네요. 렉시스 급부 반대급부 원칙과 관련이 깊다. 급부 반대급부. 하이네 호프만. 우리가 외국인 이름이 나왔던 게 딱 다음에 뒤에 한 번 있었어요. 뭐였죠? 호프만은 언제 나왔죠? 호프만 개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의 희망. 호프만 개수는 뭐였죠? 자동차였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대답을 했겠죠? 자동차 보험에서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총 수입을 계산을 해서 막 지급을 해주는 게 호프만 개수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렉시스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렉시스 법칙은 반대급부. 자,
여러분, 일본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란 나라. 일본에는 그때 한번 2019년에 반일 운동이 막 되게 거세게 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베 정부에서 뭐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뭐 수출 제한, 뭐 반도체 기술 뭐 우리한테 한국을 뭐 되게 싫어했나, 시기 질투를 많이 했나 봐. 그래갖고 뭐 삼성전자나 반도체 2차 전지 그 기술들을 막 제한을 하는 거야. 기술 수출을 제한하겠다. 뭐 무역 보복을 하겠다. 뭐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뭐 그때 유니클로 뭐 불매운동 막 해갖고 한참 난리 쳤던 게 그거였는데, 일본 렉시스 하면은 일본 그때 막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일본 불매운동이 열받으니까 막 차를 막 긁어요. 일본 차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일본 차가 뭐예요? 도요타하고 렉서스잖아요. 렉서스라고 차가 있어요. 렉서스. 이거랑 도요타 두 대가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차를 막 긁고 열받는다고. 일본 앞잡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당연히. 자, 렉서스, 렉시스 비슷하잖아요. 뭔가 이름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렉시스가 급부 반대급부를 제가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급부 반대급부 나뉘듯이 우리나라도 일본이라고 딱 그러면은 찬반이 나뉘어요. 일본에 대한 인식이. 일본이 그냥 무작정 싫은 사람들 반대. 그리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그래도 일본이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다. 찬성. 왜 이렇게 원래 옛날에는 90년대만 하더라도 8, 90년대 이거 완전 압적으로 나왔어요. 이 반대파가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 뭐 혐오 감정, 혐일 막 감정 높았어. 근데 최근에는 많이 불식됐죠. 왜? 반중에 등장해요. 중국의 부상. 반중 혐오, 중국 혐오 이게 많아지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그런 효과야. 뭔가 상대적으로 일본이 더 좋아졌어. 중국보다는 차라리 일본이 약했다. 그래서 이제 찬성이 이제 무게추가 이제 많이 평평하게 됐는데, 왜 갑자기 렉서스 얘기하다가 렉세서의 법칙 하다가 그거 반대급부 여기까지 하냐 그러면은, 제가 이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어요. 캐치프레이즈를 이 강의를 하면서 개념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Justice has come 이라고 그래서 그 워크래프트 3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트 엘프의 워든이라는 영웅이 한 대사가 있어요. 영웅을 어택하면은 Justice has come 이라는 그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이 워든이 Justice has come. 이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올바름. 정의가 왔노라. I am a law. 그래갖고 내가 법이다. 막 이런 그 감시자라는 그 직업이 있어요. 뭐 교도소. 그래서 이 저스티스, 정의. 왜 정의를 갑자기 할까요? 정의. 정의가 뭘까요? 정의가. 이게 정의예요. 뭐냐면은 정의라는 게 별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정의를 풀어서 예를 드릴게요. 예를. 여러분 잠깐 이제 힘드니까 계속 문제하면. 정의가 뭐냐면은 관동 대지진이라는 게 있어요. 관동 대지진. 이게 뭐냐면은 일제 강점기 때 동일본 대지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쓰나미 사고라 그래서 한번 해일이 덮쳐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망을 하고 집단으로 피신을 갔었던 그런 일이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2000 몇 년도야. 그게 똑같이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어요. 일본 도쿄 도시랑 도쿄 지역 일대를 위주로 해서 뭐 간토 지방에 갖고 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죽었어요. 그때 마찬가지 똑같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그 당시가 일제치하 강점기였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그 일제치하 1910년도였나? 그때였는데, 일제치하 됐을 때 노예들을 막 끌고 왔어요. 조선의 노예.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을 막 끌고 간 거예요. 강제로. 노예로 부역시키려고. 근데 대지진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인 때문이다. 조선인 때문에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 조선인이 막 가만히 어만 막 잡는 거, 어만. 이 지진이 조선인 때문이다. 그러고 조선인들이 이 혼란을 틈타서 우물에 독을 막 탔다. 막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는 거야. 유언비어가. 조선인들이 막 우물에 독을 풀어서 뭐 일본 사람들이 없애려고 한다. 막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미쳐갖고 이 혼란기 때 막 관동 대학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학살. 그냥 너 조선인이지 하고 막 싹 죽이는 거예요. 그냥 직결 심판이에요. 그냥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막 바로 찌루 찔러 죽이고 막 태워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지진 당시에 막 피나는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막 미친 폭도들이 막 와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람들이. 경찰서로 막 피신을 가는. 경찰서로 당장 순경들 있잖아요. 일본 그냥 뭐 어떻게 해. 막 칼 들고 쫓아와. 경찰서로 막 들어가는 거야. 왜냐 무장한 경찰들이 있으니까 경찰서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을. 그러니까 경찰서장들 다 당연히 뭐 일본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막 폭도들이 막 갑자기 경찰서에 막 들어와. 저 조선인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 뭐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들어왔다고 해서 보호해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다시 머리채 잡고 끌러 나가서 또 두들겨 맞고 사망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 당시에.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모두 다 이 사건을 방치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경찰서장이 몇몇 경찰서장들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폭도들이 막 터들어왔어요. 경찰서로. 경찰서장이 어떻게 했냐면은 딱 막아서는 거예요. 폭도들이 막 폭거해서 막 왔어. 근데 경찰서장이 죄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인 처벌은 있을 수 없다. 개인적인 보복. 이 사람이 뭐 우물을 탔다고 증거 가져와. 야, 조선인이 뭐 우물에다가 독을 탔어? 증거 가져와라. 처벌할 수 없다.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폭도들이 다시 돌아가야죠. 왜냐면 경찰서장이 막아서는데 어떻게 하겠어. 조선인이 처벌할 수 없다. 사적으로. 막아서 탔다니까요. 대부분 이런 케이스 있지. 경찰서장이 막아서 보호를 해주는 거야. 조선인.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처벌을. 이게 저스티스 정의잖아요. 정의. 저스티스 이게 정의예요. 제가 캐치프레이즈 정의를 실현하겠다. 노라 정의.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겠죠. 정의를 바로 세워야겠죠. 정의. 이게 정의. 렉서스 연상법이에요. 연상법. 렉시스부터 출발을 해서 렉시스 법칙, 렉서스 일본차. 렉서스는 일본차니까 찬성과 반대로 나뉘구나. 그래서 급부 반대급부구나. 이렇게까지 딱 인식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렉시스 법칙 급부 반대급부 딱 이렇게 딱 이어지는 거예요. 끈이. 인연의 끈이. 이렇게 연상법을 외우는 거예요. 한 번 들었어. 잊어버릴 수가 없다니까. 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 시험이 끝나면 그때 와서 이제 잊어버리는 거지. 저는 뭐 무조건 친일이 옳다, 반일이 옳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않고 그냥 일본이 이웃 간의 이웃, 그러니까 이웃이니까 친하게 지내야죠. 이웃끼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151번 초과 중복 밀접 관계가 있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 여기서 중요한 건 틀린 것이야. 틀린 거. 여기서 옳은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틀린 거. 정답은 2번 수지상등의 원칙 설명한 것. 자,
수지상등은 아까 지그 합치되어야 한다. 합치되는 거 전혀 관련이 없잖아. 합치된 거나 중과 중복은 그 반대지. 초과 중복은 더 많이 낸 거잖아. 내가 계약자가 더 많이 낸 게 중복보험이잖아. 중복보험이 뭐야? 중복보험이. 아예 실비 외웠잖아요. 실비에서 개인 실손, 단체 실손. 이거를 양쪽 다 쌍방으로 양쪽 주머니 다 뒀네. 이게 중복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 이거 홀드 하라 그럴 때 홀드. 아니 퍼즈. 개인 실비 잠깐 중단하고 이것만 유지해야 된다. 이게 중복보험. 근데 중복보험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뭐예요? 3번 보시면은 레츠고 소니에요. 손흥민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 이득 금지 원칙. 레츠고 소니가 뭐예요? 레츠고 소니가 손해보험 이득 금지 원칙 고유. 레츠고 소니. 손해보험 이득 금지 원칙 고유의 원칙이다. 레츠고 소니가 돼서 1, 3번이 딱딱 나오잖아요. 1번과 3번이 동일한 말이잖아요. 이득 금지 원칙이랑 고유 원칙이랑 손해보험 고유 원칙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4번은 인보험 원칙적으로 그래 재산보험 때 배웠지. 재산보험에서 이득 금지가 되잖아요. 재산보험은 정액보험. 개념 시간에 열심히 배웠으니까 다 아실 테고. 154 상해보험 틀린 것, 이득 금지 원칙에 대한 틀린 것. 3번은 상해보험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죠. 아니 사다구씨 얘기했잖아. 판례 싸다구하고 보복성 맥주 깼잖아 머리. 근데 이 사람이 1억 받았잖아. 1억 사다구씨가. 근데 이 사람이 뭐 크게 다친 건 아니었잖아요. 다행히. 그래서 병원비가 뭐 5, 6천, 7천, 8천만 원 써도 나라에서 해주고 뭐 산전특례 지원받고 산전특례 이 상해는 보통 잘 안 되는데 아니 상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산전특례도 대상 질병이 있어요. 뭐 백혈병, 뭐 희귀병 뭐 있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지원 받았다 치고 아무튼 이 사람 1억 안 썼어. 근데 1억 받았잖아요. 초과이익 받 오케이해요. 오케이. 인보험은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에는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틀린 거. 160번이 이제 아까 제가 올드보이 얘기하면서 한 거랑 정확히 상충되는 게 160번이 나오거든요. 160번 보시면은 동일한이 나왔어. 근데 정답 2번. 바로 이제 무릎 반사식으로 딱 2번으로 체크를 하면은 틀려요. 정답 2번이 아니라 1번이에요. 위험문당. 제가 그때 한번 개념 시간에는 이게 제가 놓쳤는데 동일한 키워드 나왔다고 해서 뒤에를 봐야 돼요. 뒤에를. 이게 다 앞에 145번하고 145번하고 같이 나란히 놓고 봐야 돼요. 자, 145번 앞에 145번은 동일한을 관찰이 들어오는 게 배수의 법칙이고, 여기 160번은 동일한에서 위험 집단이 짝꿍으로 따라 나오면은 위험 집단은 위험 분담의 원칙이 정답이 돼요. 아니 동일한은 위험 분담. 자, 5대에서는 관대하다 이렇게 하세요. 자, 올드보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동일, 관대, 대수의 법칙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동일, 관대, 대수의 법칙. 반대로 160번은 동일, 위험 집단, 위험 분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위험 집단화를 구성해서 뭐 집단을 꾸며서 뭐 개모임을 해서 나눠지는 뿜빠이 하자 위험한 사람한테. 그게 위험 분담인데 어렵잖아요.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문제는. 자, 올드보이 영화에서 오대수 씨가 군만두를 10년을 먹었어요. 군만두만. 너무 아니 밥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고문이잖아요, 고문. 근데 너무 열받아서 오대수 씨가 딱 나왔어. 그래서 그 유지태 그 우진한테 가서 대체 날 왜 가뒀냐 궁금하잖아요. 그냥 보복을 하기보다. 왜냐, 오대수 씨는 관대했어. 처음에 막 다짜고짜 우진이 말을 쳤을 때 폭력부터 뭐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봤어요. 날 왜 가뒀냐. 그러니까
그 가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할게요. 뭐 스포일러. 그런데 결국엔 오데드 씨가 답변을 듣고 바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왜냐? 오데드 씨는 관대했거든요. 관대. 오데드 씨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받아들이고 사과를 하게 되죠. 오데드 씨는 관대. 동일 관찰한 경우 대수의 법칙. 관찰한 경우 대수의 법칙.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절대 잃어버릴 리가 없겠죠. 올드보이. 영화를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근데 영화를 이거 저는 되게 까다로워갖고 검증된 영화만 좋아해요. 검증된. 저는 영화 볼 때 검증된 꼭 명작이다라고 검증을 받은 것만 봐요. 저는 아무거나 막 시간이 너무 아까워. 왜냐 정말 쓰레기 작품 잘못 보면은 완전 너무 분노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까다로운 입맛인데 정말 최고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작이 이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고난.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날에 뭐였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12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언을 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던 그 역사를 다뤘던 역사 영화인데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진짜 교황 로마 교황이었나? 교황이 이 영화를 보고 미국 영화거든요. 미국 영화.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여기서 이걸 보고 내가 그 로마의 교황이 극찬을 했어요. 내가 상상했던 성경책의 그 모습이 정말 영상화가 되었구나. 정말 잘 표현을 했구나. 보기에 따라서 좀 잔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 19세 그만인가 15세 미만인가 정말 리얼하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장 아꼈던 제자 요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갸룻 유다 다 나와요. 보시면 되고 나는 교회나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 봐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영화를 하나 추천해주세요 하면 무조건 시험 끝나나 보세요. 시험 끝나고 그 해방감으로 아껴뒀다가 OTT에 다 있을 거예요. 검색하시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자녀분들한테 어떻게 봐야 되냐 물어보시면 되고 163번 가볼게요. 163번은 잘못된 설명은 책임보험은 제3자 도의적 회사 아니에요. 도의적인 거는 도의적이 들어가면 안 되지. 법률적인 배상을 해주는 거죠. 민법 자동차 뭐예요? 민법 돈 물어주는 거. 자동차가 세 가지고 뭐예요? 자동차가 민법적인 책임, 행정적 책임, 형사적 책임 이 세 가지였잖아요. 민법은 돈 물어주기, 형사는 깜빵 가는 거, 그리고 행정 벌금. 그때 김세론 씨 벌금 그 세 가지였지. 도의적은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게 도의적이지. 이거는 보험이랑 무관하잖아요. 사과하는 게 사과했다고 보험금 관련은 하나도 없잖아. 보험하고. 165번 보험 분류 중 맞는 것. 1번은 장기보험은 3년 이상이에요. 3년. SES 3년. 2번 건설 참. 이제 2, 3번이 정말 4번 먼저. 4번은 1년 이하가 단기보험 1년 이하가 맞아요. 자동차보험 1년 아니면 끊잖아요. 그게 단기보험이에요. 만기환급금 지금 없어요. 자동차보험 만기됐어. 근데 순수 소멸성 보험이에요. 그럼 만기환급금 같은 거 안 줘요. 그럼 만기환급금 같은 장기보험에 있는 개념이지
단기보험은 만기연금이랑 전혀 무관한 거예요. 자, 3번은 이제 문제. 건설공사는 기간구나? 3번 적하보험. 이거 두 줄 찍어요, 찍어. 패스하시고. 뒤에. 일단 넘어가고. 170 보시면은 민영 공영. 잘못된 것은, 건강 산재 상해 공영보험. 공영보험은 국가보험인데, 정해져 있어요. 국민연금이 공영보험이에요. 뭐 5대 보험이라고 해서 이거 검색하시면 되는데, 국민건강,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이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해갖고 이렇게 5개가 5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국민 셋, 넷, 5. 이게 보시면 상해보험은 민영보험이지 이게 없잖아요. 여기 상해보험은 민간보험이에요. 뭐 유나보험사에서 파는 게 민간 유나보험사 뭐 김연아 손해보험사 파는 게 이거잖아. 상해보험. 잘못됐고. 171 의무보험 해당되는 것은, 자, 제가 의무보험 왜 생각났다고 그랬어 처음에. 이 스토리를 알아야지. 스토리를. 왜? 부산 사고장 화재 사고 일어나서 일본 관광객 8명 사망을 했어요. 일본 관광객 8명이. 그래서 배상을 못 쳐. 배상을 개인이 감당할 액수가 아니야. 나라에서 의무보험 추가를 했잖아요. 의무보험이. 그러니까 뭐야 이게. 남 물어주는 게 의무보험이에요. 남 물어주는 거. 남 다치게 하고 남 피해자. 2번 볼게요. 단치상해. 상해보험. 내가 다쳤을 때잖아. 남 때렸어.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쳤을 때 받는 게 단치상해. 2번 아니고 3번 기업휴지. 기업휴지는 휴지가 뭐야? 휴지. 중지 휴업할 때 그 휴고 중지할 때 그치. 그래서 기업휴지는 쿠팡에서 쿠팡 건물 다 샀어. 공장이. 물론 건물 타면은 사람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안 다쳤어요. 그리고 기업 휴지보험은 뭐예요? 화재보험이 아니라. 휴지보험은 내가 그 공장을 못 돌려서 돈 받은 손실인데 남 피해랑은 별 관련이 없잖아요. 4번 여행자 마찬가지. 배낭여행 갔는데 배낭여행 갔어. 피해자 아니고. 1번 체육시설 업자 배상 책임.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이 출발 드림팀이야. 출발 드림팀 막 그래갖고 사람 다쳤어. 보상해줘야 되잖아. 보상. 체육시설? 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체육시설로 사고가 글쎄 이걸로 사고가 난 적 있었나? 쉽게 이렇게 해봅시다.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로이킨 선수라는 게 있어요. 쿵푸킥으로 유명한. 관중들이 로이킨한테 리버풀 팬들이었나? 야유했다고 로이킨 선수가 가고 발로 팡 찼거든요. 관중을. 체육시설 배상 책임. 또 엘클라시코라고 해갖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에서 리오넬 메시가 공을 차다가 갑자기 관중석 앞으로 흐르는 볼을 관중을 향해서 크게 찬 거예요. 세게. 관중이 맞고 코뼈가 나가갖고 코피 흘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엘클라시코에서. 관중 책임.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 남을 다치게 하면은 보호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1번 의무보험이 되는 거예요. 1번이. 172번 분류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운영 형태에 따라서 이게 또 이제 어렵지. 보험을 또 이거를 운영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도 외워줘야 되는데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은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은 화재 자동차 해상 책임 운송이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 4번을 오답으로 만들려면은 충분히 꾸며낼 수 있는 게 여기다가 뭐 해상 책임 운송 이런 걸 빼고 막 재산보험, 뭐 질병보험 막 이렇게 끌어넣는 거야. 뭐 상해보험 말 맞추기로. 그러면 그게 틀릴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건 나열식을 잘 봐야 돼요. 뭔가 마피아, 뭔가 도둑놈이 하나 껴있어. 그 사이에 빨갱이가 껴들어가게 오답을 만들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아니었어. 이번 경우에는 정답이 3번이었는데 왜냐면은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는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으로 나눠요. 의무, 임의. 아 이거 발음이 좀 어렵네. 발음을 구별하기가. 책을 좀 찾아줄게요. 아 여기 책에서 39쪽 보면은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라 그래서 의무하고 임의 의무하고 임의로 이걸 의무는 뭐야? 강제보험하고 임의는 자유의사 자유보험.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좀 쉽겠다. 발음이. 자 이거를 외워요. 기계식 암기. 기계식 암기. 의무하고 임의보험. 여기 잠깐 다음 시간을 넘기도록 할게요. 여기부터는 1시간이 벌써 돼갖고. 언제 이 유튜브를 구독하게 되느냐? 이 유튜버를 정말 응원하고 싶을 때